여러분들도 자꾸 뭐 도박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물탈 선동당한다니까. 철구가 진짜 도박을 하는 건가? 아니 나 오빠한테 지금 할 말 있거든? 이건 방송 뭐야 마지막에 다 끝나고 얘기해야겠다. 뭔데?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내 메일 들어가라고? 잠깐만 내 걸로 묻나? 오빠 거 있나? 오빠 거였으면 내 걸로 들어가봐. 이거야? 맞아. 왜? 아니 씨발 야 내가 진짜 나 한 가지 물어볼게. 진짜 거짓말 아니야 얘들아. 이거 나 진짜거든요. 내가 진짜 뭐 도박 중독인 것 같으세요? 얘들아 도박 중독이란 거는 도박이란 걸 한다고 했을 때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도박 중독이라 그래. 강 대표입니다니 100개 별풍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씨발 내가 절제를 못하냐? 형님은 말도 4,500이 아니라 2천만원. 개소리야. 4,500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컨텐츠 비용으로 쓴 거예요. 왜냐면 리니지엠 했을 때 4만원 찍고 3만원 찍은 사람들 많았잖아. 컨텐츠 비용을 쓴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도박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십니까 형님. 철구빠 방송 안 할 때도 해요. 야, 뭔 개! 방송 안 할 때도 지른다니까. 뭐 방송. 야, 그건 내가 왜 지른 줄 알려줄까? 인지도 때문에 그래.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방송을 껐어. 근데 9만망이 떴어. 그럼 사람들이 인지사에서 철구가 9만망 띄웠다 그러면 철구가 누군데 9만망을 띄워? 그러면 한 번씩 본다니까. 이게 인지도 올리는 거랑 똑같아. 뉴스에 뜨는 것처럼. 노이즈 마케팅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도박 중독이야. 너 맨날 스폰비 지난번에 땡겨받아가지고 없어 이래놓고 그 스폰비 받아가지고 지르잖아.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마. 이거를 뭐 장난하나 지금. 오빠 한번 봐야 돼 진짜. 나는 자극적인 게 아니라 이로운 거를 한 거야. 이런 신노잼을 왜 봐야 돼. 오빠는 욕을 먹어가면서 고쳐야 되니까. 장난. 어차피 할 거 말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라 저. 근데 이러면 또 사람들이 나보고 도박 중독자라고 인식되잖아. 알겠습니다. 철구 술은 안 먹어. 차라리 술을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 적당히 해라 진짜. 야 니가 진짜 나 도박 중독자 같지? 진짜 도박 중독자 생각하면 정신병원에 가도. 진짜 그럴 거 생각 중이야. 아니 씨발. 아니야 오빠 걱정하지 마. 그건 걱정하지 마. 나 지금 그거 어머님이랑 상의 좀 해보려고. 장난하나. 딱 오빠는 오빠. 응? 여러분도 말도 안 돼. 할게요 일단. 자 일단 저는 도박 중독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냥 읽을게요. 전 진짜 도박 중독이 아닙니다. 도박 중독의 위험. 도박꾼은 손을 못쓰게 만들어도 발가락으로 도박.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노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타짜가 되기보다 10배는 어려운 거야. 허영만 타짜 일부 중. 야, 나 지금 끊으라면 끊을게. 장난하나 지금 나랑. 도박을 즐기는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 파스칼. 그래
오빠한테 자 불확실한 거 드슬 확실한 거 네 돈 도박 중독. 아 개새끼 수익 네가 만들었지 돌아가. 씨발. 도박에 중독되어 더 이상 자신의 의사만으로는 도박을 중지할 수 없게 된 병적인 상태. 돈 놓고 돈 먹는 전형적인 강원랜드 같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바일 게임에 상자 가게에 중독된 사람들도 도박 중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씨발 내가 안 하면 되잖아. 내가 도박 중독 아니잖아 미친 새끼들아. 아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게임 중독과는 달리 도박 중독은 WHO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질병이다. 정식 의학에서는 프로세스 중독이라고도 한다. 도박 중독자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자극을 도박 행위에서만 충족할 수 있기에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는 바로 끊어 얘들아. 리즘 안 할게. 제 오빠를 삭제하면 돼요? 아 고래다비 형님 있습니까? 형님 우리 도박 중독자 아니잖아요. 아 씨발 그냥 바로 삭제합시다 형님.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넌 삭제하고 깔아놓고 방송할 때 삭제할 새끼야. 중독의 원인. 도박에서 승리할 때 뇌에서는 엔돌핀, 도파민 등 뇌대 마약이라는 불리는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어? 아 빨리 읽어. 아니 나 도박이야. 나 도박 중독이 아니라니까. 이해 중독이야. 도박에서 승리할 때 뇌에서는 엔돌핀, 도파민 등 뇌내 마약이라 불리는 물질이 분비한다. 인간은 인간의 두뇌에서 욕망, 생물학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등 보다 고차원적인 욕망까지 포함. 이 충족이 될 때 분비되는 물질이다.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이유는 인간의 뇌에는 생물이 생존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체계는 보상이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보상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때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 실험 1. 원숭이들에게 시각적 자극을 보여주고 몇 초 뒤에 먹이가 나오는 장치를 만들었다. 원숭이의 뇌를 체크했더니 실험 초기에는 먹이가 나왔을 때에만 도파민 개가 활성화되었지만 나중에는 시각 자극이 주어지는 순간에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보상을 받기도 전에 이미 뇌는 점점 극자극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박 중독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상이 간헐적일 때 효과가 더 크다 는 점이다. 실험 2.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에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는 장치 1과 버튼을 누르면 임의의 확률로 먹이가 나오는 장치 2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먹이가 나오게 하다가 도중에 먹이의 공급을 끊었다. 원숭이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는 1장치보다 임의의 확률로 먹이가 나오는 장치 2의 버튼을 더 오랫동안 눌러댔다. 확률을 생각하고 언젠가 먹이가 나올 것이라는 착각 속에 희망을 갖는 것. 와 실험 짠다. 완전 철구돼 있고 한 거잖아 이거. 그런데 도박은 성과가 없는 것을 넘어 항상 결론은 집안을 박살내니 문제다. 도박 중독에 취약한 유형. 상대적으로 도박에 쉽게 중독되는 유형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위험 가중성이 높고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주변에서는 배포가 있다거나 용감하다는 평가를 듣는 경우도 있지만 도박을 경험하며 쉽사리 중독 상태에 빠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중독에 취약하다. 흔히 말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 위원은 고립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을 도박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으로 보인다. 열등감 많은 자존감이 낮은 이들도 돈 앞에 차별 없는 도박의 속성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한다. 아 장난하나. 완전 오빠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딱 오빠네. 일단 도박에 중독되면 여간에서는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렵다.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다. 승리 단계, 손실 단계, 포기 단계, 절망 단계.
승리 단계 도박을 처음 접한 상태에서 돈을 따게 되면 큰 만족감과 함께 자만심을 들게 된다. 여기서 자신이 도박에 재능이 있다거나 운이 따른다는 생각을 하며 점점 도박 횟수와 투입하는 금액이 커지기 시작한다. 손실 단계. 도박의 확률은 대체로 업체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도박이 잦아질수록 돈을 잃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도박에 몰두해 계속 도박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잃은 돈과 대한 미련과 집착이 심해지기 시작한다. 또한 한탕 크게 벌면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입하는 돈이 증가한다. 포기 단계. 경제적 문제의 발생과 대인관계의 악화로 잠시 도박을 중단하게 된다. 잠시 나아지는 것 같지만 금단 증상으로 인해 다시 도박을 하게 된다. 절망 단계.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맹목적으로 도박을 벌인다. 이쯤 되면 인간으로서 생활이 불가능하다. 봐봐. 내가 이런 거 했었으면 씨발놈들아 도박이면 내가 방송 못했지. 오빠는 인간이 아니야. 애초에 오빠 생활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빠 그냥 인간이 아니야. 도박의 승률. 도박에서의 승률은 일반적인 승률과는 조금 다르다. 도박에서 승률이라 하면 내가 일 확률이 아니라 내가 건 돈 중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값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걸었을 때 평균 5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승률이 50%라고 하며 60원을 돌려받을 기대값이 있다면 60%가 되는 것이다. 로또 같은 복권은 승률은 약 50%이고 카지노 기계들은 승률의 법으로 약 95%, 98% 정해져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도박에서의 승률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난다. 승률이 높은데도 왜 패가망치 않느냐고? 승률이 99.999%라고 해도 최종 승자는 엎친 이유가 뭘까? 승률이 98%인 슬롯머신에서 100번을 했다고 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한 번 할 때마다 2%씩 잃는다. 했을 때 100번을 하면 원금의 13.2%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슬롯머신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98%가 이 모양인데 확률이 30%인 상작하기는 어떨까? 지랄하네. 장난하나. 따라서 승률이 제 아무리 높아도 100% 미만인 이상 결국 최종적으로 돈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계속하면 할수록 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게임이 바로 도박이다. 도박의 결말. 돈을 쓰고 돌아다니는 건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 누가 홀라당 다 날려먹음. 탕진잼. 비참하고 희망이 없다.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돈만 보고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는 건 그나마 좋게 끝난 것이다. 그러나 도박 중독은 중독이란 단어가 붙을 만큼 그 정도로 안 끝난다. 땡전 한 푼 없게 되면 여기저기 대출받아서 도박에 쏟아부어 다니고 자기 신용이 바닥나면 이제 몰래 가족명의로 대출받고 다닌다. 옆에서 보면 바보짓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한 방만 터지면 된다고 자신을 속이며 매달리면서 가족 친지 다 잃는다. 장난하나. 나 아니에요 여러분 도박 중독.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진 사람이 사채나 일수에 손을 대는 거 순식간 지도 새도 모르게 사채업자에게 끌려가 생매장이 되거나 지인들 금전을 졸도하는 경우도 있다. 설사 이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그전 단계에서 본인과 주변 사람들 인생을 전부 말아먹고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게 현실. 도박 중독자 사례. 아 여러분들 나 진짜 한마디만 여러분 잠시만 이거 도박 중독자 사례 보기 전에 잠시만 여러분들 저는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들 끊으면 끊겠습니다. 저는 중독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중독이란 거는 절제를 못하고 끊을 때 못 끊는 사람을 그래 지금 네가 담배 피는 것처럼. 담배 중독은 인정하겠는데 도박 중독은 인정을 못해. 저 라이터 좀 갖고 와줘. 나한테 맡겨줬어? 아니 씨발 도박 중독자도 아닌데 도박 중독자. 어딨는데? 저 방 봐봐. 여러분들 저 진짜 도박 중독 아니거든요. 아 진짜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제가 끊으라면 끊을게요. 끊으라면 끊을게요.
얘가 만약에 아까 말했다시피 도박 중독이라는 거는 진짜 친구까지 다 했고 돈을 쓸 때 돈 빌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야. 나는 이제 절제도 하고 얘들아 강원랜드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블랙리스트 걸었고 중독 절대 아니야. 중독 절대 아니에요. 아. 영우 TP다님 100개 안기 못해. 설구야 형 왔다. 자, 저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도박 중독자 사례. 영호 형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기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연예계 도박. 얘가 해도 되는 거야? 14만 신정환. 이건 뭐 어차피 기사에 다 떴으니까요. 아, 나 이 정도 아니라니까, 얘들아. 도박 중독은 결국 언제나 같은 말로이다. 2005년 11월 압구정 불법 도박장에 출입한 문제로 구속되어 공중파를 비롯한 그가 출연하던 주요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하차를 했었으나 팬층이 두텁고 이미지가 좋아서 3개월 만인 2006년 2월에 공중파 예능 프로에 컴백하는 신기록을 세운다. 이후에 남몰래 장애인을 도와주던 동영상이 공개되어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해서 다시금 예능계의 황태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권을 맡기고 자금을 빌려 도박하다가 돈을 잃는 바람에 호텔에 억류된 것으로 파. 도박빚이 수억 원 있어서 출연료도 가압류돼 친치가 필리핀에서 도박 자금 갖기가 쉽지 않을 듯. 도박 중독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앞서 말했듯 매장 직전까지 갔음에도 그로부터 5년 후 2010년 9월부터 해외 원정 도박을 갔다는 구설수에 올랐고 갑자기 방송 스케줄을 무단으로 펑크낸 채 필리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원전 도박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신정환 측은 카지노에 출입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염병인 댕기열에 걸리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기국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탄생한 희대의 인증샷. 이거 실화입니까? 결국 해외에서 도박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도박 사실을 숨기다 네팔에서 도피 생활하는 4개월인 지난 2011년 1월 19일 귀국하여 도박 사실이 인정했다. 2011년 6월에 열린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받고 교도소 복역하였고 2011년 12월 23일 모부수로 한 달 일찍 가석방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신정환은 연예계 복귀를 못하였고 결혼 후 싱가포르에서 가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도박이 결국 토스타 연예인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아,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거 합니까? 평범한 중독 그러나 지독한 고통. 사례 1. 하산길에 친구의 제안으로 강원랜드에 잠깐 들렀다. A씨, 야 이거 실화야? A씨로서는 평생 처음이었다. 몇 시간 머무르는 사이에 A씨는 슬로모션에 7만원을 땄고 기분 좋게 귀가했다.
하지만 평범한 슈퍼마켓 주인으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그는 자꾸 강원랜드의 행운을 떠올리게 된다. 결국 다시 카지노를 찾았고 악몽은 시작되었다. 불과 1년 만에 그는 슈퍼마켓과 집과 퇴직금을 모두 날렸다. 7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 부인도 집을 떠났다. 서울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한 A씨는 서울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마음을 고쳐먹은 A씨는 울산에서 노동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자신 때문에 상처를 입은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려 했다. 몇 달을 고생해 300만 원을 모아 부산으로 가려고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A씨. 이걸 도둑 말고 2배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했다. 뭐야? 그 길도 강원랜드로 갔고 그날 도박 중독 아니라고. 그날로 다 날렸다. 강원랜드 인근에서 타이 자살을 시도했고 그 상담위원인 간박사를 만났다. 오랜 상담 끝에 다시 마음을 추슬리고 고향에 내려갔다. A씨는 도박에 손을 뗀 것일까? 간박사는 얼마 전에도 A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받은 중증 중독자는 강원랜드 출입이 정지되는데 이걸 풀어달라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지요. 도박은 죽어야 끊는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상류층에서 하층민으로. 악몽은 스팸 문자에서 한 통으로 비롯됐다. 사이버 도박장을 홍보하는 광고였다. 나는 39세 미혼 남성이다. 정신과 병원에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났다. 어머니 명의로 된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호기심을 통해 문자 메시지 적힌 인터넷 주소로 접속했다. 축구 도박 사이트였다. 배당률이 높진 않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강팀의 배팅과 마이너스 배당도 나왔다. 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을 좋아한다. 맛보기로 10만원씩 배팅을 하면서 요령을 터득했다. 이후엔 경기당 100만원씩 리버풀에 걸었다. 리버풀이 0거푼 2번 이겼다. 1.2배, 1.4배 배당률이 나왔다. 20만원, 40만원씩 번 것이었다. 욕심이 났다. 1000만원을 걸어 1.4 배당률이면 400만원을 따는 것 아닌가. 그러나 리버풀이 0거푼 패했다. 오기가 생겼다. 약팀에 걸어 한 번에 만회하기로 전략을 바꿨다. 한 방에 복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되돌아보니 미친 짓이었지만 5천만원 가까운 돈을 잃었다. 그만뒀어야 했는데 본전 생각에 나서 사이버 카지노에서까지 발을 들여놓았다. 20대 초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학할 때 카지노에 드나든 적이 있다. 그때는 승률이 괜찮았다. 사이버 카지노는 오프라인 카지노와 똑같다. 실제 카지노에 있는 게임이 거의 다 있다. 테이블 게임을 할 때 딜러를 화면으로 보는 것만 다를 뿐. 슬롯 머신부터 시작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다. 돈 먹는 하마 아닌가. 블랙잭 테이블로 옮겼다. 화면 속에 백인 여자가 예뻤다. 그렇게 시작한 블랙잭을 4개월 넘게 했다. 카지노 사이트를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돈을 잃었다. 그렇게 5억 원을 잃었다. 야 이거 실화 아니잖아. 5억 원이 있다는 게 더 부럽다 씨. 아우디 승용차도 팔았다. 친구에게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100만원씩 100만원씩. 급히 쓸 일 좀 있는데 펀드를 끼기가 좀 뭐해서라고 둘러댔다. 사이버 도박자 운영자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해 갔다. 판돈이 적어진 것을 보고 접근해온 듯하다. 돈을 실제로 빌린 것도 아니다. 사이버상에서 충전만 했을 뿐. 선의자를 10%를 뗐다. 2천만원 혹은 1천만원을 빌려 1억 5천만원을 더 잃었다. 와. 나는 도박 중독자가 아닙니다. 돈을 갚으라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죽이겠다는 협박도 해왔다. 변호사와 만나 상의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고 생활비를 받은 뒤 친지가 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몸을 피했다. 도박 중독이라는 건 참으로 무섭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카지노 들락거렸습니다. 돈이 떨어졌다. MTV 동호회 후배가 손을 벌렸다. 대박놀이다 인생 막장에 다다를 수 있는 도박의 위험성을 피하는 길은 애당초 눈길조차 주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도박 중독을 벗어나는 법. 도박은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뇌 보상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만두기 매우 난 바로 그만둬. 그러나 문제를 인정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며 도박을 부추기는 요인을 관리하고 도움과 치료를 받는 것을 통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 인정하기.
아휴. 도박 때문에 벌어진 일 받아들이기. 도박에 지나치게 빠지면 인간관계에 금이 가거나 법적 문제, 직장 문제, 약물 사용, 건강 악화, 정신질환 등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근무 시간에 도박을 하는가? 공과금 낼 돈으로 도박에 쏟아붓는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박을 하는가? 도박에 돈을 탕진한 사실을 숨기는가? 체크 2. 도박 때문에 벌어진 일을 모두 적어본다. 그리고 가족, 친구, 직원 등 도박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파악한다. 아, 장난은 전 없어요. 도박 문제에 대해 솔직해지기. 재정 상태나 도박 문제를 숨기지 않는다. 도박에 쓴 돈에 대해 솔직해진다. 체크 1. 공과금에 돈을 마련하자마자 즉시 낸다. 체크 2. 도박으로 잃은 돈을 합산해 총계를 낸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계산하며 그 돈으로 자녀에게 사줄 수 있는 물건들을 적어보거나 그 돈으로 청산할 수 있었던 빚을 생각해본다. 체크 3. 도박을 했을 때 부인하지 않는다. 난 도박 안 했어요. 에이, 오빠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오빠는 그냥 상자 띄어가지고 연차인데 2배로 사준다 그러는 그 정도지? 오늘 꿀꿀한데 상자 러시가? 도박을 하게 되는 상을 피하기. 도박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도박을 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사냥을 할 때 부출되는 아드레날린 중독이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할 때 느끼는 짜릿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도박을 자제하기가 어렵다. 체크 1. 친구들이 카지노에 가자고 하면 솔직하게 도박을 재미로 즐기는 수준이 아니란 사실을 털어놓는다. 다른 활동을 하자고 하면 제안하거나 이번에는 빠지겠다고 말한다. 체크 2. 도박 중독에서 회복되는 초기에는 차 타고 갈 때 도박장을 지나가는 것도 피해야 한다.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도박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기가 매우 힘들다. 도박에 대한 생각 바꾸기. 이건 내가 왜 읽어야 돼? 비이성적인 신념, 통제의 환상, 도박꾼의 오류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도박을 부추긴다.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방식을 파악해서 고치도록 한다. 뭐야? 충동조절 능력 기르기. 도박을 하는 사람 중 일부는 충동조절 능력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충동은 열망과 비슷하여 도박을 비롯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이다. 사회적인 도움받기. 장난하나 씨발. 장난하냐 지금. 이거 하자고 씨발 나 불렀나. 도박 중독 아니라니까. 중독이야. 야, 내가 중독이면 왜 절제를 하냐고. 그러니까 맨날 천나만나 상담까지 하고 있지. 야, 오빠는 그 뭐야? 용루 오빠랑 있으면 용루 오빠한테 하지마 형 이러고 그래놓고선 용루가 꼬시면 같이 하고 아니, 용루도 오빠한테 하지 말라 그래놓고 오빠가 꼬시면 같이 하고 장난하냐 지금? 나는 용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 뽑은 거고요. 상자 까기는 컨텐츠. 시청자들이 원하고 시청자들이 많이 찍으니까 컨텐츠 속으로 내가 컨텐츠에 돈 안 썼어요? 내가 만약 컨텐츠 핑계대지 마 이씨. 그럼 왜 방송 끝나고 또 한대? 그거는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사냥도 안 하는 게 주기장도 상자만 까면 뭐 하냐고. 내가 진짜 용루 오빠처럼 제가 사냥이라도 하면 말을 안 해. 지혜야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너도 성형 중독 아니냐? 저 그 정도로 전 중독까지는 아니에요. 전 돈 없으면 안 해요. 전 비싼 건 안 해요. 공짜로 협찬 들어오는 건 해도요. 전 제 돈 들이는 건 안 해요. 아니 내가 오빠가 러시를 협찬 주고 해. 내가 누구 무슨 말해 안 해. 근데 나 봐봐 필러 협찬 들어와. 가슴도 들어와. 코도 들어와. 눈도 들어와. 턱 다시 해준다고 들어와. 저는요 공짜로 해준다고는 하지만 전 제 돈 들어서 안 해요. 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독이지만 자기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여러분들 한 가지 말할게요. 끊었으면 끊을 수 있고 전 도박 중독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지금까지 상자까기를 그거 했냐면 나는 컨텐츠 솔직히 막 지를 때 사람들이 뭐 안 떠라 펑펑 채팅 빠르게 난 그게 좋아서 한 거야. 아니 씨발 무슨 도박 중독자 이거 알려 불렀어? 아니 그래서 뭐 내가 무시한 분이 있어. 누구? 무시한 분이 있어. 누구? 내가 지금 모셔올게. 처음 수술은 협찬이지만 재수술은 아니란다.